명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찍이 창업을 통한 큰 성공을 경험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원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로 인해 사업도 망하고 결혼마저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뇌종양, 전신 면역 체계장애, 시각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아야 됐고요. 홀로 키우게 된 딸의 건강마저 좋지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미어캣 가족의 영상에 매료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어캣이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Dear My Meerkat입니다. 2018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작가는 원팡링, 페이지 수는 248페이지입니다. 인생의 끝에 주저앉은 한 여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토록 한 것은 뜬금없이 미어캣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는 아시죠? 네, 이 미어캣은 남아프리카의 척박한 사막에 사는 동물입니다. 미어캣 사회는 일부 일처제의 모계 사회이고 보통 20마리 정도의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주변 경계, 먹이 찾기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안아주고 털을 골라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자는 이 작은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포옹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귀여운 친구들. 까꿍. 이 책의 저자인 원팡링은 대만에서 미어캣 엄마라고 불리는 사업가이자 사진작가인데요. 이 책에는 이 각 파트의 저자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씩 되짚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미어캣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느낀 바가 참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맛보기로 임팩트 있는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미어캣을 통해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랑은 나의 몸을 두르고 있던 갑옷과 가면을 벗겨주었다. 그녀는 어린 미어캣이 누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을 데리고 처음으로 외출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이 어머니에게는 원치 않는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낙태약을 2병이나 마셨는데 유산되지 않고 태어난 돌멩이에서 나온 계집애. 그녀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늘 그렇게 차별받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성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녀가 타이페이 최고 명문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일찌감치 성공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 분노는 사회에서도 또 그녀가 엄마가 된 이후에도 그녀를 괴롭히면서 그녀를 결국 주저앉혀버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교제하던 남자하고 문제가 있는 바람에 홧김에 결혼을 한 남자하고 7년 만에 이혼을 한 그녀가 딸을 한 명 낳았거든요. 이혼 후에는 딸을 홀로 키워야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막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자 자신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이 자존심하고 고집만 붙들고 그 뒤에 자신을 감추면서 세상을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이제 어둠과 절망만이 남아버렸죠. 그럼 그녀를 살린 것이 바로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어떤 가르침을 준 걸까요? 저자는 미어캣 가족이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똘똘 뭉쳐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녀의 다양한 생각 변화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저자가 전하려는 정확한 메시지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은 유연해서 세상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야기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총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를 아끼는 법, 관계 맺는 법, 사랑하는 법, 두려워하지 않는 법.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를 드렸던 남아프리카로 찾아가서 미어캣을 만나게 된 과정이 책의 프롤로그에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각 이야기들은
마지막 부분에 미어캣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짧은 문단을 통해서 요약됩니다. 미어캣을 만나고 돌아온 저자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집과 자존심만으로 똘똘 뭉쳐서 어린 딸한테 막 독서를 퍼붓기가 일쑤였던 엄마가 이제는 딸의 응원을 받는 엄마가 되었고요.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그토록 미워하던 엄마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그러려면 먼저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사실 미어캣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 저자가 떠올렸던 이런 생각들이요. 뭐 어디까지나 저자의 강력한 뭐 의미부여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뭐 미어캣이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엄청난 감정이입, 그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때문에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있는 걸까요? 광고 표시도 안 붙였는데 말이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 미어캣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저자의 의미 부여하고 정말 찰떡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미어캣 가족들의 이 행동과 패턴 하나하나는 그녀의 해석에다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만들 수 있는 탄탄한 근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미어캣에 대한 그녀의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독자들이 왜 미어캣이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소할 수 있게 충분한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등 독자를 제대로 드리블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읽어보시라. 잘 쓴 책이다. 인간의 이기심, 두려움, 자기중심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일들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미어캣이라는 생명체, 얘들 정말 지혜로운 동물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보다 나을 때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디어 마이 미어캣 리뷰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끈질기게 버틴다면 어려움도 다 지나간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